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2부입니다. 자, 2부. 1부 잘 보셨습니까? 저희 2부에서는 SK 오리온, KT, 현대모비스, 삼성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농구의 자랑. 예. 댓글 선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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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선주에서 예.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실장님이 용병 1대 얘기할 때 피켄롤과 피켄팝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설명 기호미의 깔끔한 설명 보드판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볼이고요. 예. 자, 수비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 이렇게 조금 카메라에 되겠습니다. 예, 일단 피켄롤, 그러니까 피켄롤과 피켄팝 둘 다 2대인데요. 피켄롤은 우리 동료가 스크린 걸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빅맨의 움직임에 따라 갈리는 거죠. 스크린 걸고 페인트 존으로 달려 들어가면 롤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걸고 이렇게 빠지면은 팝입니다. 그러니까 롤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 롤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커브를 돌면 그걸 롤이라고 그러고 팝은 팝. 그렇죠. 팝! 튄다고. 네. 예, 보시면 되고. 팝콘 할 때 팝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픽앤팝 중에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걸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빅맨 수비수가 이렇게 볼핸들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픽앤팝은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피켄롤이나 피켄팝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뭐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추일승 감독님이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거기 보면 피켄롤, 피켄팝 뭐 한 10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 수비하는 방법들인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SH 함님이 쇼농 역대급 용병이라고 기자님들이 높여주더니 심각하던데요. 좀만 더 보십시오. 한 2라운드 말 정도 되면 몸 상태 좀 올라오면 그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여전히 저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현대모비스전 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헬로 팬도리님이 올 시즌 KBL 최고 슈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초반이지만 누구일까요? 그리고 슈터 랭킹 줄 세우기 역대 한국농구 슈터 줄 세우기도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좀 위력적인 슈터 누구라고 보시나요? 아, 근데 지금 슈터가 네. 개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져가지고 그렇죠. 일본 포인트 가드 슛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 빼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정통 슈터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2번, 3번 선수를 갖다 봐야 돼. 전성현이 지금은 최고죠. 그쵸. 그냥 2번, 3번 중에서 전성현이 거의 뭐 최고에 올라와 있고 네. 시즌 초반에는 이거 완전 뭐 이 선수 스타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정영삼이 굉장히 정영삼 좋았죠. 클러치 슈터로. 굉장히 3점으로 위력적인 것 같고 딱 그 정도. 그리고 뭐 조성민도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뭐 이 얘기를 하긴 조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막 그 정통 슈터들의 활약이 지금 사실 초반에 그렇게 두드러지는 시즌은 아니다. 뭐 전준범도 괜찮고요. 전준범도 진학력이 괜찮았죠. 전준범도 괜찮고 임동섭도 괜찮고. 예. 그리고 저는 근데 굳이 포인트 가드를 포함시킨다면은 저는 김낙현. 시즌 초반에 김낙현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선수 그러니까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과 괴를 같이 하는 다른 공격형 가드들을 조금 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공격력만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김낙현도 좀 포인트 가드 포함이 된다면 언급을 꼭 하고 싶네요. 두경민. 두경민,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정통 슈터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일본 선수들 포인트 가드 선수들이 석점슛을 워낙 많이 던지고 그게 이제 필요한 시대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슈팅 능력만 따지면 이게 슈팅 능력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크린 얼마나 잘 받아서 공간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정확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그쵸.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전성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이 없을 때 어떤 움직임 거기에 따른 이제 슛 올라가는 게 두려움 없이 딱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여담이지만 이 전성현과 변준영을 합쳐놓으면은 그냥 리그 넘버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거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 그 클리셰한데 매력적인 그런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유도 기자 일부에서 변준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볼 받고 바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동작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성현은 이런 거 탑이거든요. 네. 그냥 볼 없을 때 스크린 받아서 자기 몸 공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밸런스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건 제가 봤을 때 현역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인데 요거를 이제 변준영이 갖춘다면 혹은 전성현이 변준영이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어때? 양동근 수비에 김성현 공격을 합치면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 올림픽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준영의 전성현을 합친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양동근의 김선영 합친 게 더 좋아요? 그건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아 양동근 네. 김선영 합친 게 훨씬 낫지. 그래도 저는 두 선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무튼 그냥 여담이었어요. 여담. 네, 그렇죠. 예. 그냥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둘이.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임한님이 보드마커 팬도 협찬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요거 그러니까 글씨 잘 안 보인다고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맞죠. 예. 네. 근데 보드마크까지는 저희가 말하면 너무 거지 같아. 저희 저희 돈으로 사죠 뭐. 그래 예.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우리가. 예,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안 되면 아프리카 할 거야. 아프리카.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뭐 팀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S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SK. SK 현재 5승 2패 리그 네. 2위 달리고 있고요. 주간 성적 2승 1패입니다. KCC에 지고 KGC, KT를 연이어 잡아내면서 다시 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네, SK 잘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되는 데다가 사실 KT전은 고전하다 마지막에 좀 뒤집은 경기였고 KGC전도 좀 막판에 좀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KCC전은 제가 봤을 때 좀 방심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인 이 어떤 우승 후보라기에는 좀 경기 디테일하게 보면 좀 불안한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5승 2패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성적 아니에요. 그렇죠. SK 잘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잘합니다라고 이제 영혼이 별로 없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예상했던 거예요. 이 정도 예상했던 성적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SK가 과연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을 갖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SK가 압도적 전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유효합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제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보다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SK가 사실 컵대회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위 존 디펜스 좀 단신 가드들이 앞에 3명이 활동량으로 좀 전체 디펜스를 잡아주는 이 3위 존 디펜스를 많이 쓰고 있고 시즌 개막하고도 매 경기 쓰고 있어요 카드로. 근데 KCC전에도 4쿼터에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가 오히려 정창영에게 3점 계속 맞고 무너지고 그리고 사실 KT전도 이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활동량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외곽 특히 로테이션 돌 때.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드러나면서 SK가 이제 시즌 개막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SK가 한 번씩 존 디펜스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네, 있다. 네.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3위 그거에 너무 좀 의존하다가 수비 흔들리고 맨투맨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불안 요소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예. 그게 전통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SK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현대모비스한테 정규리그 1위를 하고 나서 4대0으로 졌을 때가 있었죠. 그쵸.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네, 그때 예.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그 3-2 드롭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드롭전이고 그때 당시에 유재학 감독이 뭐 인터뷰에서 자기는 뭐 5초면 깰 수 있다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게 없어. 그때 네. 유재학 감독 잘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계속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플레이오프 들어갔을 때 지금도 상대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3위 변형존이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SK가 만약에 SK가 어떤 다코스 정도의 위치라면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런 이변의 요소를 노릴 수 있는데 SK는 지금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KGC와 함께 지금 2강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올 시즌 잘 나가고 있고 뭐 여전히 경기력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이 3위 변형존에 대한 의존도가 만약에 한 몇 년 전처럼 계속 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는 우승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플레이오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왜 이걸 그러면 문경 감독이 계속 쓰느냐. 1대1 수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미네라스나 뭐 최준용이나 김민수나 이런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런 1대1 수비의 어떤 문제점이 사라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왜 김선영 선수에 대해서 김선영 선수도 아직도 약점은 있지만 굉장히 자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쭉 간다 그랬는데 약점 수비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대1 수비가 김선영 선수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프로 초기부터는 나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최성원이나 뭐 이런 선수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뭐 SK가 정말 우승의 어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1대1 수비였던 그 문제 능력치를 갖다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 시즌에도 뭐 여전히 해결이 됐을까 봤을 때는 좀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3-2 드롭전 그 다음에 1대1 수비를 했을 때 스위치를 할 수가 있죠. 미네라스가 서거나 아니면 최준영, 안영준, 김선영, 뭐 최부경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인 높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차라리 스위치 디펜스를 좀 합이 안 맞더라도 좀 더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3-2 드롭전에 대한 어떤 그 3-2 드롭전에 변형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스위치 디펜스에 대한 중요성을 SK 코칭 스태프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준영이 오면은 좀 그냥 수비 이 어떤 주 무기사가 좀 바뀔 것 같아요. 3위 변형전을 많이 쓰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스위치 빈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고 왜냐면은 안영준, 최준영은 어쨌든 사이즈가 되면서 밖에서 압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격에서는 말씀하신 이 자밀원의 의존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SK가 지금 미네라스가 나왔을 때 미네라스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미네라스 나왔을 때 가뜩이나 미네라스가 이제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더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유작 감독이 션농이 부진했을 때 20번째 중에 20번째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의 선수가 있는데 20번째 최하위다 그랬는데 지금 미네라스가 그래요. 그렇죠. 예. 미네라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미론이 미네라스 조합이 확정됐을 때는 아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미네라스 페이스를 못 찾고 있고 문경 감독은 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테리코 화이트 두 번째 시즌처럼 에런 헤인즈가 메인으로 계속 뛰다가 테리코 화이트 딱 나왔을 때 화이트가 짧은 시간에 폭발력을 팍 보여주면서 그렇죠. 모멘텀을 가져오는 식으로 미네라스도 사실은 어쨌든 자미론이가 지금 너무 확고한 1옵션이기 때문에 미네라스도 짧게 탁 나왔을 때 폭발력을 탁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즌에 삼성에서 메인으로 뛰었잖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25분 30분 뛰던 습관이 있으니까 약간 완급 조절을 자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막 쏟아붓기보다는 약간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면 슬슬 그러니까 좀 약간 완급 조절하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이 안 맞대요 지금. 이게 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네라스가 사실 되게 SK에 가치 있는 선수인 이유는 SK가 저희가 지난 주도 설명했지만 존 디펜스 못 뚫는 게 지난 시즌 문제였는데 뭐 국내 슈터들이 이번 시즌에 보강되기 했지만 미네라스가 나오면은 미드레인지 공간부터 3점 라인까지 여기를 미네라스가 자유롭게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인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미네라스 리듬이 다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KT전 같은 경우는 아예 KT가 사실 뭐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변형 2-3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 쓸 때도 원희가 엘보랑 3점 라인 오가면서 원희가 뚫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원희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말로 보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SK의 이 딜레마도 지금 조금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최준영이 들어오고 김민수가 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미네라스 활용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테리코 화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을 기대한다. 그거는 문경함도 욕심이죠.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그때 당시 에런 헤인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테리코 화이트는 폭발력에서는 리그 뭐 최상급이었고. 근데 지금 미네라스한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기대를 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미네라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SK 코칭 스태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슈팅 밸런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 서브 역할을 갖다가 잘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네라스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몸 상태랑 별개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온 4승 3패 4위 달리고 있고 현재 이제 이번 주에 2승 1패 기록했습니다. LG전 디비전 연승 계속 하다가 전자랜드전 접전 끝에 마지막에 리바운드 승리할 때 영웅이 나타났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강호재 감독이 정말 안타까우면서 내 탓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셨습니다. 왜 자기 탓이래요? 아니 나는 감독님들이 뭐 자기 탓이다 이러는데 좋아요. 자기 탓일 수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유도 아니고 자기 탓이다 그러면 괜히 쿨한 척. 이건 아니죠. 만약에 다음부터 자기 탓이라 그러면 나는 가서 내가 기사를 쓸 거야. 왜 탓 맞다. 나 이렇게 쓰고 싶어 진짜. 갑자기 저 이 순간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이 생각났어요. 뭔데요? 내 탓이다. 미안하다. 이유를 말해. 딱 이제 어떤 여자친구들의 모습. 또 방금 이도혁 기자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제 연애에 힘들어하거든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에게 여자친구 같은 존재다. 있잖아요. 10개 구단 감독님들하고 연애하기 글렀나요? 난 이유를 알고 싶어. 이유를 얘기를 잘 안 해줘. 왜 미안한데? 왜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왜 내 탓이야? 왜 내 탓인데? 왜 괜히 쿨한 척 하려고 그래?
얘기를 하라고요, 제발. 내 탓이면 뭐가 내 탓인지. 아, 예. 얼굴 되게 붉게 오른 채로 말씀하시니까 더 귀여우시네요. 예. 제가 농구를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특히 이번 시즌에 진짜 그런 발언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감독님. 내 탓이다. 선수들은 잘해줬다. 근데 올 시즌 비중이 좀 유난히. 근데 거기에다가 내 탓이다 그러는데 진짜 현장 가서 인터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감독님이 내 탓이다 해보세요. 제 탓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요. 제가 이제 기자예요. 예. 왜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또 이게 진팀 감독님한테 그런 식으로 묻기는 또 네. 미안한 게 있어서 저희 네. 기자들도 잘 안 묻는데 네. 아무튼 좀 전자랜드전은 뭐 잘 싸우다가 패한 거였고 네. 지금 제프웨디의 경기 출전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출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전자랜드전 통해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선수 페인트 존에서는 어마어마하다. 수비는 그죠? 네, 와 이거 무슨 블록슛 하나로 뛰어다니는데 저는 화로 한 마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헨리 심스가 사실 높이에선 최상급인데 그 선수가 쫄아서 슛을 못 쏘니까. 네. 그러니까 헤리 심스가 진짜 위디랑 매치업될 때 높이의 힘을 거의 못 썼어요. 진짜 그 정도로 위디가 리바운드 걷어내는 것도 그렇고 블록슛도 그렇고 림 프로텍팅과 리바운드는 확실하다고 강우준 감독이 이전에 평가하셨던 게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 우리가 그랬잖아. 제프 위디 수비 탑, 공격력 꽝. 단순하게 딱 이렇게 딱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현장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오리온보다 저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먼저 얘기했어요. 군대 최초로. 군대 최초는 아닐 수 있구나. 저희가 먼저 얘기했어요. 수비 너무 좋은데 공격력 너무 안 좋다. 그렇군요. 거의 평점 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위디의 높이가 위력적이다. 그리고 왜 말을 못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거 말을 못하냐고요.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자랜드전 통해서 제가 또 계속 좀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리온이 사실은 위디 돌아가기 직전부터 투쓰리 존 빈도가 조금 높아졌는데 전자랜드전부터는 좀 투쓰리 형태가 약간씩 좀 변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만 좀 요거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이 쓴다 근데. 근데 제가 준비를 좀 하라고 이동희 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너무 충실하게 했는데 투머치인데요. 투머치가요?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리온만 얘기를 할게요. 오리온만. 이게 뭐냐면은 오리온이 투쓰리 존스인데 이게 투가드 안 돌릴 때, 그러니까 이대성이 원가드로 나오고 뭐 김강선이나 다른 뭐 포워드들 혹은 조한진 이런 선수 할 때는 일반적인 투쓰리 존입니다. 근데 한호빈이 이대성 옆에 붙어서 이 앞선의 어떤 스피드나 활동량이 보장됐을 때는 여기까지 압박을 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그물망이 넓은 투쓰리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투쓰리 이렇게까지 앞선에서 압박을 안 하는 게 투쓰리는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가 너무 비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 오픈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전자랜드전에서 보면 이대현한테 여기서 미드레인지 맞는 장면 나왔었는데 오리온이 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약간 변형 주는 건데 하이포스에 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위디가 여기까지 올라와 줍니다. 근데 위디가 사실은 수비 범위가 지금 넓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여기 최승우, 이승현 있고 이 두 명 활동량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승현 특히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커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위디 몸 상태가 향후에 나아졌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디와 이승현 이 조합이 지금 투쓰리 존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은 지금 거의 뭐 환상의 짝꿍이다. 그러니까 그게 또 투쓰리 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오리온은 제가 봤을 때 이 압박 강도를 꼭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당분간은 좀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자랜드 제가 볼 때는 이 수위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꺼냈다. 너무 일찍 꺼냈다. 그리고 이 수비는 사실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승부처에 써야죠. 이런 수비는. 그쵸. 전자랜드전은 거의 뭐 2쿼터부터. 근데 만약에 이제 이승현 선수를 이렇게 갈아먹으면 우리 갈아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출전 시간도 많고 수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많고 제가 그 전에 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이승현 선수도 너무해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수비를 이렇게 부담을 주고 공격까지 해버리면 만약에 이 선수 퍼지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책임질지. 시즌 초반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비는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 특성에 맞는 아주 좋은 수비인데 그리고 최진수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쵸. 최진수 활동량 엄청 좋으니까 기동성이랑. 근데
이수비는 시즌 초반에 이렇게 쓸 때 자제해서 승부차에만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포인트로 약간.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요거를 어느 빈도로 앞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요거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요것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완성도는 제가 볼 때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되게 좋아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대성 활동력 좋죠. 이승현 활동력 좋죠. 그렇죠. 제프 위디 세로 수비 최강이죠. 그러니까 이 조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력적인 조합인 거예요. 조합 자체가 좋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디드린 로슨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것도 네. 칭찬하셨는데, 그러니까 로슨이 저는 이번 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에런 헤인즈 같다. 수비할 때. 이게 뭐냐면은 에런 헤인즈가 되게 말랐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약점을 별로 안 드러낸 이유가 물론 SK 팀 디펜스가 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최고에 비해서 은근히 버티는 힘이 좋고 손질이 되게 좋아요. 손질 근데, 좋아요. 예, 로슨이 이번 주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은 패스 동선 예측해서 팔 뻗는 거라든지 그런 예측 능력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디플렉션을 만들어서 상대 턴오버를 유발하는 것까지. 그리고 물론 로슨이 기본적으로 몸이 말랐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좋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가 버텨줄 때까지 버텨주고 여기에 이승현이 또 협력수비를 와서 이승현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미안합니다. 예. 공격 안 했는데요. 예. 근데 공격도 잘하고 있어 이승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참에 이승현 칭찬 좀 해주시죠. 왜냐면 이승현이 시즌 전에 이동 기자의 냉정한 평가에 굉장히 섭섭함을 드러냈었는데 지금 초반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섭섭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잘하면 자기 덕이지. 자기 연봉 올라가고 내년에 FA인가요? 이승현 선수가? 내후년이죠. 내후년 FA 되면 몇십억씩 받을 텐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어차피 돈 많이 벌 텐데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전 여친이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들 어차피 너희 돈 많이 버는데 욕처먹 하는 거야. 정말 변화무쌍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이제 그렇게 속상하겠어요. 그제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만 예, 그 자기가 도움 되라고 하는 얘긴데 자기 돈 벌지 뭐 내가 돈 버나? 예. 그럼 좀 떼주든가. 그러면 내가 뭐. 농담입니다. 근데 이동현 선수 보고 계시겠지만 보고 계실 거라 믿지만은 이동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으로 이제 무마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이승현 선수가 지금 공격적인 면에서도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고 지금 뭐 공수에서 거의 제가 볼 때 시즌 초반에 최고의 투웨이 플레이어 공수 겸장 누구냐? 저는 이승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즌 초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다. 이승현이 10개 구단 통틀어서. 그럼 지금 이 페이스 오리온이 만약에 성적을 유지한다면 MVP 후보. MVP죠. MVP다. MVP죠. MVP 지금 이승현 안 주면 누굴 줘요? 그렇죠.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가면. 예. 이대성을 줄 거예요? 근데 이대성은 좀 기복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리온이 3위 안에 든다고 쳐. 그리고 SK KGC가 이제 올라갔다고 쳐요. 했다고 쳐. SK 누구 줄 거예요? SK. 네. 김선영? 또 김선영? 자, KGC 변준영? 뭐 이제도? 이승현이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리온의 4위 안에만 든다. 그리고 이런 페이스를 이승현이 유지한다. MVP입니다. 진짜 월드 프레딕션 한번 할까요? 올 시즌 MVP는 이승현이다. 지금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한 거예요.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볼 거 다 보고 지금 얘기하면 누가 못 맞춰요. 아직 지금 몇 경기나 남았는데요. 네. 아직 지금 그쵸? 엄청나게 많은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승현이 MVP다. 이대로 가면은? 이승현 MVP다 그냥.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승현이 정규리그 MVP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뭐 확률로 딱 선수마다 매기면은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현 칭찬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럼 KT 가시죠. KT 가야 되는구나. 저희가 꽤 많이 남았어요. 제가 방향을 좀 잃었네요. 자 KT 현재 3승 4패 6위 달리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전 전패를 했습니다. KGC, SK에 패했고 아니 KT는 무슨 연장 요정입니까? 연장을 너무 많이 가요. 제가 지난 부산 출장을 갔었는데 설마 그 2차 연장 간 그 경기? 네네네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부산 출장 갔는데 경기가 처음에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KT하고 인삼공사 경기력이 좀 안 좋았죠. 좀.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도 그 인삼공사 오리온 경기 개판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었죠. KT와 KGC 인삼공사는 전반이 개판이었어요. 진짜로.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 쓰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게 연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부산 와서 본전을 뽑고 가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멀리까지 와서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많이 볼 거 다 보고 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리온이래. 그 이제 KGC한테 연장 끝에 2차 연장 끝에 패했고 KT가 이제 SK한테도 어제 바로 졌는데 KT가 자꾸 접전을 만들었는데 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근데 이 문제일까요? 부분이 전 문제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아직 그런 이제 벽을 못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KT가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수비가 많이 강화됐어요, 실제로. 맞아요. 예. 그리고 데릭슨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허점들이 있지만 골 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사실 좋은 이그분노가 없었을 때 KT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공격에서는 호운, 뭐 김영한 또는 양홍석, 수비에서는 뭐 여기에 이제 그 데릭슨도 있고 뭐 양홍석도 있고 김영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접전을 펼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넘지를 못하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연장전 치렀던 팀이 어디입니까? 저기 예. 오리온 상대로 3차 연장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KGC하고 했죠. 예, 그다음에 SK랑 어제 SK하고 다 강팀들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KT는 지금 비시즌 훈련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살짝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 이제 넘어야 될 벽이 있는데 그게 0.02%좀 부족하다. 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을 많이 갔잖아요.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경기 막판으로 갔어요. 뭐 이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에이스한테 가는 게 허웅 유준호가 좀 많이 높아져요. 많이 높아지고 거의 사실은 KT에서 허운 다음에 어떤 볼핸들러 누구냐 사실은 김영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운이 뭐 이제 체력적으로 붙이거나 어떤 뭐 이제 조금 이제 집중 견제 시달릴 때 김영환이 어떤 2대2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조 볼핸들을 해주면서 공격 풀어주고 그 김영환이 터질 때는 KT가 되게 경기력이 좋은데 지금 사실 초반이지만 김영환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허운이 나름 잘해주는데 근데 이게 워낙 막판에 자기한테 이제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턴오버를 한다든지 좀 아쉽게 공격을 놓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호링 잘합니다. 잘하고. 네, 진짜 잘해요. 예. KT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클러치 타임에 턴오버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허운 본인의 뭐 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 선수가 사실 극한에 달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로 공격이 집중되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 이게 KT가 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KT가 사실 로스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게 조금 약간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뭐 데릭슨 공격빈들을 조금 더 높여본다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첫 경기 때 오리온전 때 데릭슨이 마지막에 1대1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조금 아직 이제 뭐 어떤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양홍석 1대1도 조금 더 포스트업 옵션이라도 더 써본다든지 그렇게 약간씩 비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그럼 저는 네. 지금도 괜찮고 이제 이 옵션을 외우는 선수가 지금 조니 구두가 오든지 뭐 이제 다른 선수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든 그쵸. 브라운이 뭐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네. 확정이 되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그렇죠.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직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KT는 좀 더 평가를 하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퍼질까봐 또 부상이 나올까봐 그쵸. 이게 좀 걱정이긴 예. 한데. 예. 그리고 지금 연장전만 그 5분짜리 연장전만 지금 총 합치면 6개를 더 뛰었거든요. 다른 네네. 팀들보다. 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 한 게임 더 한 거예요. 다른 팀들보다. 이거 시즌 초반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지난 시즌도 잘 치고 올라가다가 허운이 다치고 그냥 훅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KT는 페이스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접전에서 이기는 거. 지난 시즌도 조금 약간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잘 가다가 접전돼서 결국에는 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고질적인 약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그 지난 시즌 수비가 좀 안 돼서 문제였는데 지금 수비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 제2 외국인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좀 더 팀이 이렇게 쫙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저는 KT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잘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할 것 같다. 네. 수비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 한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KCC전 승리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녹화하는 오늘
이제 삼성전을 치르는데 근데 지금 이제 김민구가 다쳤어요. KC전에서 발목 다쳤는데 제가 오늘 좀 확인해봤는데 아직 검진 결과가 안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쉬어야 된다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구 선수 네. 페이스가 좀 괜찮긴 했는데 역시 이제 부상에 대한 어떤 그 위험도가 있죠. 예전에 네. 이제 뭐 교통사고 났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김민구의 어떤 그 지분이 예상보다는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서명진이나 이현민은 각각의 어떤 약점들이 있긴 하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션농. 그렇죠. 여전히 션농이다. 그렇죠. 그 예. 이래서 지금 뭐 현대모비스는 롱생롱사입니다. 롱생롱사. 네. 예, 롱에 죽고 롱에 산다. 네, 무조건. 그렇죠. 농구가 아니죠. 예. 션농이죠. 롱, 롱. 네. 예. 롱생롱사다. 예, 현대에서 농구가 아니라 롱구를 하는군요. 예, 롱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션농이 기본적으로 살아나면은 이 팀은 외곽의 어떤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외곽의 어떤 부담감이 좀 줄어들면서 외곽 슛도 잘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극적으로 KCC전에는 좀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 현대모비스 저는 완전 대패를 했는데 현대모비스가 너무 잘했다 그날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KCC전 사실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사실 현대모비스 그 전에 개막 5경기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좀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이제 바꿔가느냐. 그러니까 5일 휴식하고 첫 경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드진 문제 저희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죠. 공격도 문제고 수비도 문제라고. 일단은 지금 함지훈과 션농의 2대2 빈도를 좀 높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KC전은 송교창 함지훈 매치업에서 워낙 우위에 있으니까 더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함지훈과 사실 외국 선수 빅맨의 어떤 2대2 게임은 지난 시즌에도 현대모비스가 옵션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재미를 봤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함준 션농 2대2 빈도가 늘어날 것 같고 사실 개막 첫 5경기에서는 션농을 로포스트에서 1대1 시키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션농 몸 상태가 아직 2대2나 이런 역동적인 동작을 좀 하기가 많은 움직임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그랬는 건지 몰라도 개막 첫 5경기에서는 그냥 로포스트에서 좀 약간 전적으로 공격하는 게 좀 빈도가 높았고 그게 예.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작전판을 이렇게 보면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섰을 때 2대1을 하면 빅맨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2대2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많이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체력이 좀 떨어졌을 경우는 그냥 여기서 머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있고 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보고 2대2 공격의 어떤 빈도도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또는 여기에서 스크린을 걸어주고 보통 이제 그냥 볼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로스 스크린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뭐 골밑의 어떤 포스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거기서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션농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1대1을 좀 많이 했던 거는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KC전에서는 어쨌든 2대 공격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예. 공헌도를 좀 높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지훈과 2대1을 보면은 요것도 약간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빅빅 피켓놀이라는 점을 좀 현대모비스 감안하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2대2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이 피켓놀도 하고 45대4 하고 함지훈은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 뭐 에메카 과프나 다른 선수 할 때는 뭐 이런 피켓놀도 했는데 션농 갈 때는 엘보 피켓놀. 그러니까 엘보에서 2대1을 하면은 보통 엘보 피켓놀을 합니다.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사이드에서 하는 거는 로고 피켓놀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로고가 구단 로고가 박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주로 션농과 함지훈의 2대2는 엘보와 요쪽 로고 피켓놀 요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요게 왜냐면은 빅맨들이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고 함지훈의 슈팅 보면서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본인이 부담이 적으니까 수비 입장에서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션농이 사실 함지훈과 2대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KCC전을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서명진이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바로 하이피켓놀 요 지점에서 하이피켓놀 하는 빈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션농의 스크리너 활용 비율을 되게 높인 게 눈에 띄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션농의 원래 장점이 이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션농 오기 전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했고 저도 기사 썼지만은 션농은 로포스트 공격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그렇죠. 원래 탑이나 하이포스트 오가면서 스크린 걸어주고 2대2 하면서 볼 받고 롤해서 득점하고 한 번씩 그냥 슈타시가 괜찮기 때문에 점퍼 던져주고 이건데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첫 5경기 특히 현장에서만 4경기를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아니 왜 션농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로포스트에서 많이 쓸까? 몸 상태 때문이니까 계속 그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휴식이 어떤 득이 됐는지 이제 KCC 전부터는 이제 스크리너로서 롱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도 실제적으로 타일러 데이비스를 잡아버리는 그런 이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쇼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저는 이제 비중을 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팀은 자 삼성. 그렇죠. 네, 예. 삼성. 현재 1승 5패 10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2경기 했습니다. 1승 1패 기록했고 전자랜드전 잡으면서 개막 4연패 탈출했지만 LG전에서 패했습니다. 자 4쿼터 문제. 예. 삼성의 4쿼터 고질적인 문제. 뭐 이 부분 지난주에 뭐 얘기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아니 냉정한 게 아니고 좀 이게 표정이 그러니까 삼성 경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뭐 안타까울 수밖에 상부터까지 잘하거나 리드하다가 자꾸 4쿼터에 모멘텀 넘겨주니까 사실 전자랜드전도 이겼지만은 거의 뭐 한 3쿼터까지 13점 차, 11점 차 이기다가 4쿼터에 그냥 귀신같이 추격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잠실 갑니까? 오늘요. 저는 용인 갑니다. 예, 박지수 선수 보러. 예. 아니 지금 지금 예. 잠실을 가야지. 예? 농사라면서요. 아니 저희 이제 일요농구 WKBL 또 저희 박진호 편집장님과 예,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자농구도 봐야죠. 예. 아니 농담입니다. 예. 거기도 삼성이 있잖아요. 용인에. 그 팀도 삼성이에요. 어쨌든 삼성 보러 가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4쿼터 문제. 근데 저는 보면서 늘 유심히 생각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삼성 4쿼터. 모르겠어요. 똑같이 하는데 그냥 집중력 확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삼성 리바운드 문제 지금 리바운드 리그 거의 최하위권인데 이게 4쿼터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쿼터에 뭐 물론 뭐 기본 공격 수비 싸움이 있지만은 4쿼터에 자꾸 리바운드 내주면서 포지션 뺏기고 거기서 어떤 모멘텀을 자꾸 주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는 제가 이제 아이자엑스를 좋아하지만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공격에서 아이자엑스 활용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삼성 가드진의 어떤 한계라면 그 다음에 그럼 수비에서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4쿼터 수비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외곽 수비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대가 2대2 공격을 하잖아요. 2대 공격을 했을 때 2대2에서는 가드하고 빅맨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뚫리면 이게 뭐 가드의 문제도 아니고 빅맨의 문제도 아니고 둘의 다 문제다.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삼성은 제가 볼 때 살짝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드진이 그 지분이 훨씬 높다. 가드 쪽에 수비 미스가 많다. 7대 3이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한번 딱 그렇게 쳐버리면 여기에서 그냥 다 벗겨져요. 맞아요. 잘 걸려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힉스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체크를 해줘요. 석점 쏘거나 할 때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빅맨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작은 선수만 있으니까. 그렇죠. 올망조망해서 그래서 리바운드를 갖다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뭐냐면 2대2 피켓롤 혹은 피켓팝 수비에서 스크린을 딱 칠 때 거기서 파이트스로 빠질 거냐 슬라이더로 빠질 것이냐 그리고 스위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잘 안 돼 있는데 가드진의 그런 수비 의지의 어떤 문제까지도 겹쳐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줘요. 그렇죠. 롤을 할 때도 너무너무 쉽게 주고 팝을 할 때도 너무너무 쉽게 줘.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상황 공격 리바운드 허용하게 되는 방금 설명한 그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삼성만 이렇게 해서. 돌아버리겠는 게 자 이렇게 있을까? 이게 힉스예요. 이게 가드예요. 이게 가드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자 올라옵니다. 쭉 가요. 그럼 여기에서 힉스가 해지를 거죠? 살짝 해줘야 되죠. 살짝 해줘요. 잘. 근데 여기에서 막혀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 이걸 이제 파이트 수라고 이거 슬라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늦어요. 맞아요. 턱턱 걸려요. 그냥 삼성 가드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쭉 가가지고
석점을 쏘거나 그랬을 때 힉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빅맨이 쭉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석점을 쏴서 불발되면 여기 잡아요. 음. 그래서 그냥 슛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안 그러면 음. 자 미스매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이게 뚝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패스해가지고 슛을 넣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크린에 대한 대처가 너무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이제 공간의 찬스가 너무너무 많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사실 이 수비법은 그러니까 이 이제 해치 앤 리커버 혹은 블리츠 이런 이제 스크리너 수비수가 이렇게 이제 툭 쳐주는 거, 볼핸들을 툭 쳐주는 거, 견제해주는 이 수비법은 기본적으로 자꾸 여기서 2대1 상황, 2대1로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3대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뒷공간에서 이 포워드들의 이 활동량과 커버 능력과 로테이션 능력과 박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삼성이 LG나 다른 뭐 사이즈 문제, KCC처럼 작은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 김준일도 있고 임동섭도 있고 뭐 장민국도 있고 2m짜리들이죠. 그리고 배수용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포워드진을 구축한 팀이라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드진 수비 때문에 이렇게 해치를 자꾸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팀이라면 이렇게 그렇죠. 페인트 존을 보호하면서 국내 선수들이 활동량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박스아웃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찬스가 난다 그러면 사이드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가 대부분 이제 가드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위치가 먼저 이제 선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역시 이건 스크린 외곽의 어떤 스크린 수비의 어떤 문제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거죠. 맨 처음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크린 대처는 그러니까 삼성 가드진 쪽을 보면은 이게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해요.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 가드 뭐 김광철, 이호연 뭐 이쪽뿐만 아니라 이동엽 이쪽뿐만 아니라 이관희조차도 사실은 스크린 대처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떨어져 사포트 있다. 충부처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공격에서의 어떤 문제로도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트랜지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속공 횟수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자, 그러니까 LG가 지금 너무 안 나온다고 저희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LG보다도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당 거의 뭐 속공 한 3개? 3개 정도 하는데. 이러니까 또 세트 오펜스 해야 되는데 세트 오펜스에서 아무래도 장신들이 많고 조금 이제 좀 정적이죠. 삼성은 특징이. 그리고 아이자 힉스 활용도가 좀 그렇게 높지 않죠. 뭐 몸 상태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가지고 전반적인 경기력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뭔가 잘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 경기력이. 근데 이게 자꾸 중요할 때 삐끗삐끗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쵸. 잘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프런트 코트가 굉장히 좋고 잘 할 수 있는 팀인데 이런 이제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면서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